내일 도함수 활용 2하고 3에서 오늘 한국까지 속도가 속도 바로 전까지만 시험. 그럼 되지. 78초. 이거 두 장도 맞출 게 없네, 맞지? 세 페이지. 불러볼게요. 530번 정답. 못했어요. 네. 저요. 이번 주까지 놀기로 했어요. 네. 오케이. 학원 오지 말지 슈가. 2번. 네. 좋아. 굿. 진도 그럼 어차피 깔끔하게. 세 페이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오늘 하고 인정. 같이 그냥 숙제 해봐. 그럼 되지. 페이지. 어차피 숙제가 세 페이지밖에 안 됐어. 7, 8에서 80쪽까지. 오늘 속도가 속도 오늘 처음 나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세 페이지 할 수 있잖아. 같이 해와 그냥 주말에. 좋네. 그럼 되지? 주말이요? 아니야. 내일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아이씨. 내일 시험 못 볼 것 같은데 지금 진짜로? 그러면 2만 보자. 내일 어차피 진도 나온 날이 아니야. 그럼 내일 시험 보지 마. 네. 내일 시험 보지 마. 네. 야 가볍게 보자. 도함수 활용 2. 아이씨 문제가 안 나올래나? 그래서 이런 거 14개밖에 없네. 일단 해보고 오늘 일단 도함수 활용 3 끝내자고. 속도가 속도만 하면 되니까. 오늘 부정적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많이 빠지네. 3명이 넘네. 자, 거기다 삼각대 떨어져가지고 지금 불안불안하다. 저기 찍힙니다. 불안불안하다. 할게요. 속도가 속도. 진도 나옵시다. 진도. 쪽수 81쪽. 첫 번째 속도. 속도가 속도를 알려면 위치 그래프하고 속도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먼저 가속도는 제기요. 가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가속도는 위치에서 속도로 바뀌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걸 하려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아시면 돼.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 속력은 애들 안 오면 졸론데. 아 그래. 형준이를 뒤에다 앉히고. 그러면 되겠다. 여기에서도 피자가 아니 제가 딱 가리더라고. 오늘 낮아가지고 보이더라고. 뒷모습이 바로 보이더라고. 너는 완전 안 보이는데 이 자리가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자가 상관이 없어. 여하튼 속력과 속도를 구별하셔야 돼. 속력은 1시간당 달린 거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왜 우리 그거 했었잖아. 뭐 했었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속식 문제 했었잖아. 기억나니? 거리 구하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해야 돼. 시간 구하려면 속력 빼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럴 때 쓰는 게 속력. 이거는 1시간당 달린 거리를 뜻하는 거야. 그게 평균 속력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거야. 이거 개념이 좀 중요한 게 얘를 물어서 최고 속력을 묻는 문제 나오는데 그게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뜻을 해봐. 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선생님이 시속 100km로 달려. 계산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12시 출발했는데 시속 100km 속력으로 몇 시에 딱 도착을 한 거야. 그게 얘기야. 예를 들어서 부산이 선생님 정확한 킬로미터 모르는데 300km 정도라고 할까? 그럼 내가 속력 100km로 달렸다는 얘기는 몇 시간 만에 주파했다고? 3시간 만에 주파했다고 그 소리잖아. 근데 내가 3시간 동안 달린 게 아니야. 휴게소에 한번 들렸어. 그것까지 다 합쳐서 3시간밖에 안 걸린 거야. 그럼 이게 평균 속력이 너 쉬지 않고 100km 달렸구나 라는 얘기인 거지 도중에 계속 100으로 달렸다는 얘기는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휴게소에 쓰려고 그러면 속력이 0일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어서오시오. 속력이 예를 들어서 150 아니야 홍준아 글로 가지 마. 일로 와. 미안해. 저게 오늘 떨어져가지고 저기 앉으면은 뒤통수가 보이거든. 그래서 연결해서 설명하면 뭐 설명했지? 이게 내가 여기 사이에 200km로 달린 구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맞죠? 이해되죠? 그럼 그거를
순간순간으로 끊어서 몇 시에는 어느 한 점,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는 어떻게 그걸 또 띄웠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200km로 치솟는 구간이 있을 거고 0km로 다운되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얘는 약간 뭐에 관한 얘기냐면 미분에 관한 얘기. 속도. 어느 한 시점에서 속력을 얼마나 내느냐 그 문제예요. 근데 이 속도에 관한 얘기는요 조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거는 속력에 관한 개념인데 얘도 속도에 관한 얘기 많거든요. 근데 내가 유턴해서 뒤로 돌아갔어. 뒤로 돌아가는데 유턴이 아니라 유턴을 계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후진해서 뒤로 갔어. 이때 이 속력은 속력 개념으로 보자면 앞으로 갈 때도 20km, 뒤로 갈 때도 20km 속력이라 그러면 똑같이 그냥 양수가 없이 20km 속력, 20km 속력. 근데 속도의 개념으로 보자면 얘는 앞으로 갈 때는 플러스 20km 속력이지만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20km 속력. 요게 달라. 속도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비교하는 게 구별하시는 게 조금 필요해요. 이 문제에서는 여기 대부분의 문제들이 뭘 알아내려고 하냐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만 나오거든. 근데 간혹가다 문제에서 어떤 속력으로 달리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속력 좀 알려줘. 이 속력 구간 중에서 최대 속력 구간 좀 알려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최대 속력, 최소 속력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거는 한 점에서의 순간 속도, 즉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아시면 돼. 보자고요. 554번을 보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를 갖습니다. 선생님 식 좀 쓸게요. 원래 우리 일반적으로 식 쓸 때는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적지 않나? X랑 Y에 관련해서 식을 적죠. 그리고 얘를 선생님이 보통 줄여서 이렇게 썼었죠. fx라고 썼었죠. 뜻이 뭐냐면 이게 펑션의 약자고 이건 말 그대로 야 세상 모든 식이 있는데 펑션이 식이에요. 식. x에 관련된 식이야. x로 이루어진 식이야 라는 뜻이고 얘는 y 자리에 x가 대신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 x 자리에 t가 대신한 것 뿐이라서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이 있는데 t에 관해서 쓰여진 식이야. 근데 이렇게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라고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뜻이 뭐냐면 해석을 x는 위치를 의미하고 t는 시간을 의미해요. 몇 초, 몇 분, 몇 시 흘렀을 때 x가 위치하게 되는 x라는 값이 띵 하고 나올 텐데 그 값이 나온 뜻이 뭐냐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얘가 놓여진 위치를 뜻하는 거야. 어디 위치에 얘가 머물러 있니?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위치 그래프라는 말을 써. 문제에 위치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위치 그래프가 나오면 얘는 y는 블라블라가 아니라 x에 관해서 x는 몇몇 t 무슨 t 라고 쓰여진 식이구나 라고 개념을 일단 잡고 출발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아.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요것만 외워서 그냥 따라오시면 돼. 얘가 지금 위치 그래프인데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세요가 문제인 거야. 원점을 지난 후 순간의 가속도. 일단 가속도를 물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가속도라는 문제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게 얘는 그냥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 거거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속도라는 식을 구한 다음에 그 속도식을 미분만 하면 가속도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얘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 속도 구하는 게 중요해. 얘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 이 문제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는 식이 이거 밑에 거 다 지울게요. 위치 그래프를 이 문제에서 알려줬어. t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한 점이 위치하게 될 놓이게 될 그래프만 띡 알려주고 그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래. 그럼 가운데 누가 비었어? 속도에 대한 얘기가 비었지? 그래서 이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미분만 하면 돼.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이걸 영어로 V라고 하는데 속도를 또다시 미분하게 되면 얘는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어로 A라고 써. 이게 약속이야. 선생님 지어낸 게 아니라 V가 속도, A가 가속도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계도 VT 아니면 뭐 A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아 가속도구나 속도구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미분하게 되면 식이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근데 이 속도 그래프가 문제가 뭐라고 돼 있니? 문제가 뭐라고 돼 있니? 얘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해서 원점을 다시 지금 출발 뒤에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가 얘가 갔어. 점이 여기서 출발했어. 그런데 다시 뒤로 가. 속력은 똑같아. 이로 가는 속력이나 이로 가는 속력이나 선생님 근데 아까 전에 뭐가 다르다 그랬냐면 속도는 앞으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 뒤로 가는 친구도 있어. 속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은 째깍째깍 흐를 거잖아. 어느 지점 갔다가 방향이 훅 바뀐 거야. 그래서 원점을 다시 지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보는 거고. 언제 원점을 지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원점을 지날 때 x 좌표가 누굴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t가 이 자리로 x가 이 자리로 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관계식만 알면 문제 엄청 쉽게 풀 수 있어. 이게 원래 y 자리인데 이 y 자리가 x로 바뀐 거잖아.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x가 x 이 숫자 자체가 0이 된다는 뜻이야. 얘를 0으로 만들게 하는 도대체 그 t 값이 누구니?를 묻는 문제야. 몇 초가 지났을 때 혹은 몇 분이 지났을 때 다시 x 자리에 0을 지나니? 라는 얘기인 거야. 먼저 이 아래식을 보기 전에 위식에서 t 값을 먼저 찾으세요. 간단하게 찾으세요. 여기다 0 집어넣고 세제곱식이니까 인수분해 해야죠. t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잖아. 요게 t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t제곱 t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뜻이 0초일 때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초라고 얘기할게요. 0초일 때 혹은 1초일 때 0이라는 위치를 지나 이 소리. 0은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0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 1초 지나서 다시 뒤로 돌아온 거야. 이 자리에서 1초 때 다시 0이라는 위치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1이라는 1초 뒤에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 가속도는 속도를 구한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달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속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근데 이렇게 안 쓰고요. x를 미분한 친구를 선생님이 v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 했었죠. 가속도. 이 친구는 6t-4로 쓰고요. 이 t 자리에다가 1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최종답 얼마? 2 되겠습니다. 영준아, 뭔 일 있어? 왜 졸고 있어? 괜찮아?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일을 왜 나왔어요? 어? 일을 왜 나왔어? 못 들었어. 아까 여기 선생님 안 적어놨었니? 여기 t가 1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난다고. 1초 뒤에 다시 원점을 지나. 그 원점 지날 때 다시 원점 지날 때 가속도를 물었으니까 t에다 집어넣는 거야. 1초 뒤에 가속도. 그 소리. 됐나요? 요거 숫자 2 적으셨죠? 557 한번 해봅시다. 끝에 거. 여기 문제 속력이 최대값 나오죠. 그게 속도 운동 문제예요. 속도의 최대값. 시간이 영일 수도 있어요.
시각이 0일 수도 있죠. 출발하지 않으면 시각이 0이죠. 시각이 0이면요. 속력도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어, 3번? 3번. 오케이. 어떻게 쉽게 풀지? 얘는 위치 그래프고요, 그쵸? 지금 속력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나는 그게 최대값이 뭐라고? 속도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럼 속도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얘를 미분을 하셔야 돼. 미분을 하면 V는 3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잖아. 됐죠? 그 속력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하필 이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라고 지정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를 풀 때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차피 위로 볼록한 2차 포물선이란 말이야.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야. 마삼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지. 그럼 t 마이너스 1제곱 써주고 상수 마삼 튀어나왔으니까 꼴삼 지우면 되겠네. 아 1,12 바로 꼭지점 좌표네. 홍준아 오늘 뭔 일 있냐? 1,12 꼭지점 좌표인데 근데 여기서 그 1이라는 숫자가 0과 3 사이에 들어가지. 아 그럼 1일 때 시간 1일 때가 바로 최대값 누굴 가져? 10을 가져. 그 소리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n값에서 1을 빼주는 일이니까 정답은 9, 3번이 되겠지. 끝. 다음 문제 558.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또 위치 그래프가 나왔네.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플러스 12T일 때 위치 그래프가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점 P의 위치는 누구입니까? 이걸 물었어. 이게 뭔 얘기냐면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앞으로 갔다가 순간 멈춰서 뒤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차가 앞으로 갔다가 순간 방향을 멈춰서 백후진을 했다는 얘기야. 이때 이 부분이 바로 방향을 바꾼 지점인데 뒤로 갔다가 다시 멈춰서서 앞으로 다시 온다면 그때 이 부분을 바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거 있어? 선생님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차가 가다가 멈췄어. 근데 다시 앞으로 가. 이건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얘네가 말하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라고 이 부분에는 속하지 않아.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거 혹은 뒤로 가다 앞으로 가는 거 이럴 때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것도 큰 틀에서 따지자면 순간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다 이런 뜻이야. 이런 부분들 선생님 동그라미 친 이 부분들 있지? 방향을 바꾸든 방향을 바꾸지 않든 기본적으로 이때는 속력이 제로가 돼야 돼. 그지 않니?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라면 그게 멈췄다가 앞으로 가든 멈췄다가 뒤로 가든 일단은 멈춰야 돼. 방향을 바꾸든 안 바꾸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나왔을 때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속력이 0 되는 구간을 잡으시면 돼. 얘를 미분해. 그게 누구라고? V라고.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0이라고 풀릴 텐데 이 친구가 언제 0이 되니? t에다가 누굴 대입해야 0이 되니? 먼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어. 3으로 묶어 나눠. t제곱 마이너스 5t 플 4가 0이야. 그럼 t값은 1초나 그럼 4초 뒤에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뜻이잖아. 여기서 그냥 나눠도 돼요? 그냥 나눠도 되지. 왜냐면 여기 는영이잖아, 도영아. 는영. 그럼 양변 3으로 나온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두 번째로 그럼 아예 정해져 있네. 왜냐면 답이 두 개인데 두 번째로 방향이 바뀐다고 아예 고정을 해놨어. 그럼 고민할 것도 없지. 1초 말고 4초 뒤에 방향이 바뀌어요라고 그냥 써주는 거라고. 괜찮죠? 뒤에 문제. 잠깐 4초가 아니다. P의 위치를 물었다. 시간을 묻는 게 아니다. P의 위치. 여기다 4를 골랐으면 위치 그래프에다가 4를 대입해서 X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 시간을 묻는 게 아니니까. 대입하세요. 64. 여기다 4제곱 16 얹어주면 8 곱하기 15 마이너스 120. 거기다 4 얹어주면 뿔 48.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112에서 120 빠지니까 마팔이 바로 정답. 이렇게 나오겠지.
위치 그래프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561번. 지금 뭐하고 그랬을 때 뻔한 거야? 했어요? 정답 얼마 나와? 어? 4면? 6이요. 이거 거 아니야? 6이라고? 아닌데? 이게 뭘 보길래 4하고 치구나. 운동만을 말하는 숟가락 위치. 시간 구했니 혹시? 시간 구하니까 4가 나오는구나. 아니야 위치 1하고 5 나왔지. 그 원래 식에다 대입해. 진짜 넘어가는데? 70분 나올 리가 없는데? 70분 나올 리가 없어. 5 다시는 대입하고 어떻게 생각나? 그러네. 7? 원래 대입하면 원래지? 원래 대입하면 30이라고요? 75죠? 선생님 그다음 안 나오는데? 32. 32 위치가 됐어. 거기 1이 나와. 5세제곱 하면 125지? 너 25에다 9 곱하니까 얼마 나왔어? 225 나왔니? 25에다 9 곱하니까? 뒤에 거는 5 곱하기 15 하면 75 나오지? 봐, 얘네들도 229 빼면은 마이너스 25인데 이거 75 나와. 그지? 됐어 그럼. 뒤에 거는 하나는 7이고 하나는 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5니까 그거 절대값 표시하면 32가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끝. 이건 됐고 다음 문제 봅시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다음과 같은 3차 함수입니다. 이거 위치 그래프가 아니네. 속도에 대한 그래프네. 속도에 대한 그래프. 이 그림 보고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임대로 고르신 건 무엇입니까? 속도 그래프는 얘가 옮겨가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속도가 말 그대로 플러스인 지점 말하는 거. 앞으로 가는 거. 그 다음 이 아래쪽은 뒤로 가는 구간. 됐죠? 이게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다음 다시 한번 앞으로 달려가는 구간. 그럼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있을 텐데.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누구냐면 바로 B 구간이랑 D 구간이야. 그림 보고 알 수 있겠지. 여기가 지금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어때?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 이거 문제 있을 거야. 니은에 T는 B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말 맞죠, 그럼? 니은 맞는 얘기. 기억 봅시다. T가 A일 때 C일 때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맞습니까, 이거? 그죠? A는 지금 플러스 지점 꼭대기고 C는 마이너스 지점 꼭대기니까 운동 방향 반대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봅시다. 가속도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이게 속도 그래프 VT라 그랬잖아. VT를 미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A가 된다고 선생님 설명했었죠? 얘를 미분해서 순간적으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지금 그 묻는 문제가 가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미분해서 미분 계수 0 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A하고 C 지점일 거라고. 몇 군데? 두 군데. 괜찮죠, 그럼? 다 맞아. 콧물. 갖다 코핀 줄 알았는데 콧물이야. 족같이. 5, 6, 4 한번 합시다. 5, 6, 4. 그럼 저기서 A랑 C일 때 속도도 0인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가속도가 0인 거죠? 가속도가 있는 거야. 속도는 플러스 지점이잖아. 최고 속력. 최고 속력.
그냥 원점일 때도요. 원점을 지난다고 봐야 돼요? 원점일 때도 원점을 지난다는 게 저 그래프에서요. 원점을 지나는 게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게 아니야. 원점을 지나는 게 이건 계속 가는 거야. 가는 도중에 방향만 바꾼 거야. 그리고 얘가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이 그래프. 그다음 문제 원점 지난다고 나와 있어? 네, 원점을 지난다. 어디 나와 있어? 이거 위치 그래프요. 얘는 위치 그래프네. 이건 속도 그래프니까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위치 그래프는 판단할 수 있지. 아, 위치 그래프로 판단할 때 2번 지나는 거예요, 3번 지나는 거예요? 2번 지나는 거지. C. 아니야, 맨 처음에 자기 자리 있을 때는 지난다고 표현 안 해. 아, 출발 자리는 표현 안 해. 그거는 C하고 E에서만, 그지? 그럼 정답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옳지 않은 거 몇 번? 뭐라고? 2번. 아니야. 왜요? B일 때 속도가 왜 0이야? 쌤 옳지 않고 0. 속도가 맞잖아. 선생님 저거 본 건데. 뭔데? 저거는 속도 그래프고 이건 위치 그래프라며. 쌤은 다 맞는데요? 다 맞아요? 다 맞다고 이게? 뭔 소리 콩을 따라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시. P가 이게 얘가 아까 선생님 설명한 건 이거 속도 그래프지. 이거란 거예요, 저거? 응. 아. 아니 속도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를 미분한 게 속도 그래프야. 얘가 3차식이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는 그럼 4차식이었다는 얘기지.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564 문제는 지금 얘가 위치 그래프인 거야. 얘를 미분하면 이거 몇 차냐? 하나, 이거 3차니까 2차로 나오죠. 근데 위치 그래프 보는 법을 일단 아셔야지. 같이 합시다. C, E, 마지막 F가 얼마야? 얘랑 똑같네. 3. 첫 번째 1번. T가 A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연하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위치가 됐고 위로 올라갔잖아. 아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맞는 얘기. 그다음 두 번째 B는요. 점 P의 속도는 0이다. 아 P에 있을 때 0. 그죠? 꼭대기 있을 때 여기서 내려올 일만 남았을 거예요. 속도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 위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순간적으로 여기 머무는 거 맞지? 속도가 0 되는 거는 오케이. 그리고 또 얘랑 헷갈린 게 아까 전에 이 친구는 여기 가속도가 0인 부분이고 얘는 여기서 속도가 0인 부분이고 왜냐하면 위치를 기억해야 돼. 미분한 게 바로 뭐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 된다는 얘기는 이걸 미분했을 때 미분배수 0 되는 치고야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바로 미분배수 0 되는 치 됐죠? 그래서 2번 맞고 그 다음 C는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 어디냐면 B에서 바꾸는 거고 D에서 바꾸는 거야. 이거 헷갈릴 수 있지. 아, 그러네. 쟤는 속도가 플러스 지역 마이너스 지역을 항상 썼으니까 B이고 얘는 여기서 이미 바뀌는 거야. 올라갔다가 속도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B하고 여기 D 지점에서 그렇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틀린 거지. 됐죠? 구별할 수 있겠죠? 이게 헷갈려. 같이 나와서 그래. 구별하셔야 돼. 위치부터 먼저 출발, 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 속도, 마지막 가속도. 가속도는 그래프 안 나와. 다음 거 봅시다. 565번.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x미터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x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식을 줬네. 7.2t-0.36t 제곱이라는 식을 줬어. 근데 이 x를 이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x가 뭐냐면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래. 단순히 거리에 대한 얘기야. 이 속도에 대한 얘기 없죠. 거리는 당연히 위치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x는 몇몇 t에 관한 식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지할 때까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뭔 얘기인지 알죠? 속도 자체가 0이 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속도가 0인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그래프는 위치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속도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셔야 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셔야 돼. 맞죠? 7.2 마이너스 요거 0.36에 2배 하면 0.72t 이렇게 나오죠.
요 친구 요 속도가 언제 0이 되니 이걸 구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t의 값은 얼마? 10초 뒤에 그러든지 뭐 10초라고 써도 되나? 오케이. 10초. 편의상 10초라고 합시다. 10초 뒤에 초라고 적혀있구나 어차피. 10초 뒤에 여기가 속도가 0이 돼. 그러면 구하라는 문제는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0을 원래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원래식에다. 맞나요? 원래식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대입을 하세요. 그 문제. 대입하면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10대 10배 하면 72. 여기 10배 하면 10제곱 100. 100에다 0.36 곱하니까 36. 정답은 36m 움직였어요. 브레이크 밟고 나서 36m 미끄러져 갔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죠? 이 66번 풀어보죠. 다 나왔어요? 얼마? 2번. 어디까지 했어? 애들이 직접 뭐 48만 2AT 입고 있지. 거기다가 T절에다가 30 집어넣었어. 왜냐면 30초 걸렸다고 이번에 거꾸로 나왔으니까 T절에다 30 집어넣어. 그럼 48-60의 2가 나오지. 그게 속력 0이 될 때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니까. 그걸 0으로 놓고 A 값을 구하면 돼. 뜻이 됐죠? 그 다음 567번.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20m per second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올린 로켓의 T4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 합니다. 앞에 다 필요 없고 h 높이 구하는 식은 30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이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 높이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이거 중3 때는 이 문제 똑같이 나왔었거든.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2차 포물선이니까 꼭지점 좌표구에서 이 꼭지점 좌표구에서 높이 구하고 뭐 이랬었잖아. 그때 T초 값도 구하고 그랬었잖아.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달라졌다. 여기서는 증가했다가 갑자기 방향, 속도가 순간 제로로 나오면서 방향이 바뀌지. 속도가 반대로 가는 거지. 얘는 올라가는 방향이고 얘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지. 그러니까 이때 최고 정점을 찾으려면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 얘가 지금 위치에 관한 얘기잖아. 왜? 이거 높이거든요. 높이. 높이는 위치랑 관련이 깊으니까 이 친구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면 학습 초고차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 여기만 쓰면 끝입니다. 이거를 속도를 0으로 만들려면 이 꼭지점 파트가 몇 초 뒤에 만들어지냐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몇 초? 2초. 2초 뒤에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원래식에다가 2 대입해서 마지막 풀어주면 되겠죠. 30 플러스 40 마이너스 20 정답은 50 끝. 4번으로 체크하시고 5, 6, 9 풀어봅시다.
됐어요? 구했어요? 예린이 했어. 몇 번? 5번 나왔어요? 5번 안 나왔어? 예린이 어디서 맞겠어? 몇 번 했는데? 지금?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가 문제네. 가속도는 일정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가속도는 위치 함수를 2번 미분해야지. 한 번 미분하면 30 마이너스 10t가 되지. 근데 얘를 2번 미분해야지 가속도가 나오는데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을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야. 됐죠? 그 다음 얘는 1초 있다가 물체의 속도가 20m/s이니까 물었죠. 1초 뒤에 속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속도 두 번째 식이니까 요거 20 맞네. 그럼 1 집어넣을 때 기억님 맞는 거 증명했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야. 디귿이 아니라 5번이야.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 거 봅시다. 570번 오세요. 570번 오시면 이건 그림이 좀 필요하네.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 이게 뜻이 이렇게 잡히네요. 문제 잘 읽으세요. 오른쪽 그림 같이 키가 1.6m짜리 재현이가 2.4m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2m 속력으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때 재현이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매초 2m 여기를 선생님 뭐라 쓸 거냐면 얘가 걸어온 거리잖아. 걸어온 거리 여기를 선생님이 2t라고 쓸 거야. 잠깐 스탑. 그걸 쓰기 전에 여기 비율값으로 보여야 되니까 여기 x로 잡고 여기 y로 잡읍시다. 보기 편하게 일단 이렇게 적을게요. 왜냐면 얘가 닮은 도형이거든. 그렇지 않나요? 이 삼각형 닮음이라서 닮음비가 형성돼요. 2.4 대 1.6은 x 뿔 y 대 y 이렇게 닮음비가 형성되거든. 먼저 그 식부터 먼저 적을게요. 2.4 대 1.6은 x 뿔 y 대 y 이런 비율이 성립한다. 이게 1.6으로 나눠주면 숫자가 3대 1로 아주 가벼워지거든. 여기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똑같다라고 처리하면 x랑 y 사이 관계식이 하나 성립이 되겠죠. 그걸 먼저 찾아보자고요. 2x 플러스 2y가 3y야. 그럼 2x가 y가 된다는 식 하나가 발견되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쓰는데 자, 선생님 찾을게. 이 재현이라는 친구가 가로등 바로 아래서 이쪽으로 가는데 매초 2m 속력으로 간대. 됐죠? 매초 2m. 초는 초 단위는 선생님이 t로 잡자 그랬어. 시간 단위는. 그럼 이 x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이거는 초당 2m씩 가니까 2t라고 바꿀 수가 있네. t에 관한 식 위치 그래프로 이걸 바꾸면 해석을 하면 맞지 않아요? x라는 걸 위치 그래프라고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 지금 앞에서. 그래서 x는 몇 t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시간 지났을 때 1초 지났을 때 2m, 2초 지났을 때 4m 거리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간거리가 궁금한 게 아니라 재현이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림자 길이는 y 파트를 물었거든요. 근데 y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이의 변화율을 물었어. 다시 요 y 값은 일단 얼마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y는 2x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x 대신에 선생님이 2t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4t로 맞출 수가 있어요. 얘는 초당 4m씩 증가하는 거예요. 길이 그림자는. 요거는 증가하는 값인 거고 여기서 묻는 문제는 변화율을 구하라는데 그 변화율은 순간 변화를 말하는 거야. 미분값 말하는 거야. 미분값. 그냥 그림자가 변화율을 구하세요라는 얘기는 뒤에도 나오지만 물의 파동의 변화율, 어떤 변화율 이런 활용해서 물어볼 때는 한번 미분하세요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답을 뭐라 적어야 되냐면 y는 4t를 미분 한번 하면 당연히 답이 뭐다?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네? 아이고 바로 밑에 바로다. 이거 두 문제밖에 안 된다. 밑에 거 57을 한번 해보시죠. 대각선 길이 비율 1대1 대 루트 2 그거 이용해서 하는 거네.
세 개면 어떻게 해요? 3개야. 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지. 한 변의 길이 5cm니까 대각선 길이 5루트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가 초당 3cm씩 증가한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루트 2배를 하는 거야. 왜냐면 한 변의 길이는 5cm고 5cm 맞아? 5cm고 매초 3cm 증가하니까 3t라고 잡아야 돼. 뒤에다가 매초 3cm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변화한 한 변의 길이고 그 한 변의 길이에다가 루트 2배를 해줘야지만 얘가 바로 대각선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잖아요. 여기다 루트 2배를 해줘야지.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대각선에 뭘 구하라는 문제야?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가 문제. 그럼 뭐 하라고요? 미분하라고요. 미분합선 3루트 2t가 나올 거니까 그 t만 바뀌면 3루트 2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끝났어요. 알아듣기 쉽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572.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이때 가장 바깥쪽 파문에 반지름 길이가 매초 15cm씩 일정한 비로 길어질 때라고 돼 있어. 매초 15cm씩 한번 물에다가 퐁당 담그면 얘가 동심원이 15cm씩 커지는 거야. 초당.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기본값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5t라고 적으면 되겠네. 15cm씩 커지니까. 그치? 근데 그걸 거기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2초 있다가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아, 이것도 변화율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은 뭘 구한다? 이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뭘 구해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가 필요해. 이거는 15t만큼 진행한다는 얘기는 반지름 길이를 알려주는 거니까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은 원의 넓이 S라고 적을까? 원의 넓이 구하려면 얘를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여야 되지 않나요? 반지름이 저만큼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반지름 제곱해주고 파이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넓이 구하는 값이잖아요. 맞아요? 그 넓이 구해준 값에서 뭘 하라고요? 변화율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225파이 t제곱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제곱하면 얼마? 450파이 t 하고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괜찮죠? 그럴 때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바깥에 파면 2초야. 아, t자리에다 이 집어넣어 달라고. 2초 뒤에 넓이의 변화율. 그럼 정답은 얼마다? 900파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한글만 잘 읽으면 돼. 넓이 구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은 말 그대로 변화율 값에다가 t자리에 2만 쏙 대입하면 그냥 900파이. 끝.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밑에 거 574 해결. P하고 Q가 다르네. P가 출판지 1축으로 Y축으로 3의 속력으로 3T의 속력으로 넓이가 Y축으로 높네. 왜냐면 1초 뒤에 출발했으니까 높이를 3T라고 잡으면 안 되네. 3T-1로 잡아야 되네. 저도 1초 뒤에 안 해요. 1초 뒤에 1초 뒤에 답 나왔네. 왜 손 못 들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거. 양의 방향으로 2초의 속력이라는 것은 이만큼 찍고 여기를 2t라고 쓰면 되지. 가로 길이를. 세로 길이는 3초씩 움직이는데 1초 뒤에 움직였으니까 세로 길이를 뭐라 두면 되냐면
1000초씩 움직이는데 t-1초 t초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1초 뒤에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2초부터 3cm가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그리고 그 넓이의 변화율을 4초 후의 변화율을 구해줘. 이런 얘기. 일단 넓이를 알아야지. 넓이는 2t랑 2 곱한 거 절반이니까 선생님은 t에다가 3t-1을 곱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3 곱하기 t-1에다가 t만 곱하는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이게 넓이. 자, 그 넓이가 3t제곱 마이너스 3t 걸라? 얘를 변화율을 구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하면 6t-3 나오지? 그런데 미분한 값도 몇 초 뒤에 미분한 값을 구하래? 4초 뒤에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니까 4 대입하면 24-3이 되니까 20을 이렇게 나오는 거지. 4번 끝. 그 다음 거 마지막 575. 시각 t에서의 반지름 길이가 0.5t인 9가 있어요. 그때 10초 뒤에 9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문제. 일단 9 부피를 알아야 되겠네. 9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더라? 3분의 4 파이열 세제곱. 여기서 이 반지름을 대표하는 게 반지름 길이가 0.5t인 9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0.5를 대입하면 되겠지? 3분의 4 파이 0.5 세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0.5 계산하기 어렵지 않나요? 2분의 1로 바꿀까? 2분의 1 어차피 암산합시다. 근데 요거가 0.5 t라는데요? 다시요. 0.5t. t를 빼먹었네 학생들. 0.5t 세제곱 이렇게 씁시다. 자, 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t가 10초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일단 변화율을 알려면 부피를 아셔야 돼요. 맞죠? 얘 부피를 구하라고 하자고요. 3분의 4파이 쓰시고 요거 2분의 t 세제곱이거든. 그걸 세제곱 할 거니까 8분의 t 세제곱 이렇게 쓸게요. 약분 띠딩하면 6분의 파이 t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네요. 얘가 부피. 그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한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미분하면 2분의 파이 t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t자리에다 누굴 집어넣어달래? 11대의 구부피 변화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t자리에다가 10 대입 한번 해보죠. 대입하면 약분해서 50파이 끝. 577 라스트. 577 라스트 해봅시다. 왜 2시간을 먹었지? 응? 왜 2시간을 먹었지? 기분이 그래? 2시간 한 것 같으니까 졸라 지겹다는 거 아닌가 그럼? 갈까요? 릴란스 할까요? 벌써 1시간이네. 난 벌써 1시간 같은데 말이야. 이게 말할 때랑 들을 때랑 진짜 달라. 말할 때는 진짜 안 지겹거든. 근데 들을 때는 좀 지겨워. 거기다 오늘 말 많은 형준이가 자는 바람에 그지? 우리 약간 좀 루즈해진다 수업이. 루즈해져. 귀찮아. 형준 오늘 뭐하고 왔길래 저렇게 혹시 그녀를 만났나? 시험 끝났으니까 만난 거 아니야? 밑면의 넓이를 곱하기 높이하면 되지. 내가 안 풀어줄 거야. 다 맞춰 그냥 얘들아. 풀 수 있습니다. 좋아. 어려워. 귀찮아. 그러지마. 할게요. 이거 하고 우리 딱 깔끔하게 쉽시다. 뭐야 언제 어려워. 존나 귀찮다. 이거 좀 귀찮긴 하고. 시기 좀 길어? 이 밑에 영어 같은 거 왜 써는 건데? 나가지고 이름도 들을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전혀 몰라. 아니고 그냥 아무 이름이나 쓰고 공서처럼 쓰면 더 명하잖아요. 시작은 언제나 오늘이다. 됐다. 개소리지. 되면 구해줘요. 벌써? 응. 어디
동이 있고 그럼 쟤는 건가? 몇 번? 틀렸어요. 5번. 맞았어. 오케이. 그냥 쟤만 하는 거잖아. 아니 반지름이 야 부피는 그거 나왔어? 옮기는 부피가 뭐죠? 파이 곱하기 밑면의 넓이 네. 곱하기 높이. 네. 밑면의 넓이가 얼마야? 반지름 5니까 200 아니 부피가 250이죠. 5 플러스 t 아니야? 250이 되게 치고 권하는 거 250이라는 건가요? 부피요. 갑자기 그게 있나? 25 곱하기 아니야 너5 플러스 t라고 놔둬야지. 5 5제곱이라도 있지. 아 그거는 5 플러스 t라도 있지. 해놨어요. 그래? 5 플러스 t 제곱하고 나서 곱하기 10 마이너스 t 이렇게 가야지. 5 플러스 T예요? 어. 왜냐면 반지름 길이가 매초 1cm 그럼 늘어난다는 10 거야. 마이너스 T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존나 종이처럼 하네. 5 플러스 t 제곱 그다음 높이는 10 마이너스 t 이렇게 가야지. 물론 원기둥이니까 파이가 붙고 이게 부피잖아. 맞잖아요. 이거를 미분해야지. 미분하면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생치고 2파이에다가 5풀T 미분 한 번 하고 10마T 붙인 다음에 한 번은 더하기 앞에 거 그냥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잖아.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붙으니까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네. 됐죠? 이 친구만 계산하면 되지. 이거 계산해서 부피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그거 보는 문제죠. 여기 5풀T 제곱이니까 5풀T하고 5풀T하고 두 번 공통으로 하는 거 보이죠? 5 플러스 t를 묶으면 2파이에다가 귀찮네요. 10마T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파이 파이까지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파이도 밖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누가 나옵니까? 괜찮아. 5 플러스 t도 남았네. 여기 비슷한 거 있죠? 요거 인정. 여기 20에다가 5 빼면 15 남지? 그 다음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t 빼면 마이너스 3t 남지? 이거 3으로 빼내면 누가 남아? 5 마이너스 t가 남네. 여기는 5풀 t가 있고 그지? 파이가 있고 더럽네 이게 3파이에다가 5풀 t하고 5마 t 얘를 0으로 만들게 하는 t 값은 마이너스 5라고. 근데 시간 자체가 마이너스 5초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5초인 거지. 됐어요? 5초일 때도 뭘 구하래? 아니야. 초만 몇 초인지만 물었으니까 정답 5번. 여기까지. 쉬는 시간.